와,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까도 마- 봤는데 지금 다시 놀라. 만화 캐릭터를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안신남 만화 찍고 나왔어요. 만화 찍고 제가? 나왔어요. 아, 슬프다. 아니, 의원님께서 네. 지금 SNS상, 온라인상에 화제인 건 아시죠? 좋은 의미의 화제. 좋은 의미의 화제입니다. 아, 예. 아니, 둘리에서 보던 그 마이콜이 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네. 왜 그렇게 안 하고 다니셨어요? 선글라스 앞으로 끼고 다니세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많은 분들께서. 아 그래요? 예, 너무 유쾌하고. 예,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끼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마이콜, 박주민 하면은 네. 깜짝 놀랍니다. 네. 이제 만화 그대로 마이콜이 만화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근데 진짜 그렇게 닮았어요? 정말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따로 좀 만나시죠 지금. 자, 이렇게 박주민 의원 정말 매일매일 서울을 누비면서 지역을 누비면서 이재명 후보도 유세 훈신임을 다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많이 다녔어요. 서울 분위기, 표심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오늘도 양천 가서 그 굉장히 큰 시장인 신영시장을 쭉 한번 돌았는데 네네. 상인분들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면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 빨리 빨리 뭔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평상시 2번을 계속 찍어 오셨다는 할아버지 한 분도 만났는데 네. 이제는 1번. 아무래도 1번이 낫지. 이런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의원님께서 이제 대선 네. 유세하셨고 3년 지나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기 대선이잖아요. 조기 대선. 지난번 정부가 네. 터무니없는 내란을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의 공분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일단 느껴지고 그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민주당에 유세했던 때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어느 한 명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긴장의 끈을 놓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누가 더 열심히 하냐? 누가 더 열심히 하냐? 그거 하고 잘하기 있습니다. 경쟁. 예, 잘하기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세에서도 하고 있다. 예. 어제 첫 토론도 있었어요. 첫 토론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야, 이 토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댓글이나 SNS 반응 많이 보이고 계시던데 의원님도 좀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우선 몇 가지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 정말 터무니없는 비판과 비난, 공격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원전이 전기 생산 단가가 싸다? 그렇지 않죠. 안전 비용과 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관련된 비용까지 합치면 그렇네요. 저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이고요. 네. 특히나 원자력 발전은 탄소를 적게 배출시킨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리백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원전과 믹스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간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늘려야 돼요. 근데 다른 후보들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전망과 또는 어떤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뭐 공격하기 너무 바빴던 것 같고 특히 김문수 후보는 제가 막 보다가 짜증나더라고요. 왜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다시피 여야 합의해서 처리한 법이에요. 제가 그때 대표 발의했고 맞아요. 무지하게 애를 써가지고 여야 합의 처리했는데 지금 와서 악법이라 그러면 터무니없고 특히 오늘도 SPC에서 또 돌아가셨어요.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공격하는 건 맞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망한 기업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랬어요. 실제 한번 사례를 조사해 보시죠.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법원도 기존에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법이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정도의 법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네.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잘 지적이 되면서 많은 네. 국민들이 오히려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도 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중국 얘기를 하고
뭐 친중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요? 뭐 우리 대표님은 늘 얘기해왔죠. 외교는 이념보단 실리다. 뭐 중국과 가깝냐 대만과 가깝냐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 네.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외교라는 게 30초 시간 주고 너 어느 편이야라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게 외교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외교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교하면 안 돼요. 나라를 정말 걱정시키는 그런 어떤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예. 네. 그래서 어제 그러면 총평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깊이가 다르다 이런 깊이가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예.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토론을 통해서 누가 어제는 경제 분야였지만은 경제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경제와 연결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네. 각종 법안들의 의미와 왜 그게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보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이제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개헌 관련해서도 네. 입장을 내놓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장기 집권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고. 어떻게 뭐가 4년 연임제를 하면서 4년 두 번- 중임제는 우리 지금 헌법상 현직 대통령 개헌 당시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되는데 128조 있죠. 몰라가지고 화났어. 마이콜 화났어. 소문없는 말들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그런 목소리가 네. 이재명 후보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 이게 좀 개헌 관련해서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3년으로 임기 단축하겠다. 김문수 후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임기 단축, 3년을 단축하는 거. 임기 단축하게 되면 유권자의 뜻을 또 외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기 단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네. 구조를 만들고 어떤 체계를 만드느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하는 대통령의 경우에 굳이 임기를 줄여서 하라고 얘기할 국민이 없어요. 그렇네요. 아예 나는 못할 거야. 나는 3년만 해도 충분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정도의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런 대통령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네. 그러니까 임기 단축 이걸 뭐 4년 맞추기 위해서 총선이랑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없는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닌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총선과 대선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헌재결정문에도 나옵니다. 윤석열 탄핵 헌재결정문에도 그게 나와요. 네.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적인 질서나 체계를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적을 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원님.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헌재결정문에 얘기했냐면 예. 그래 국회가 너무 힘들게 굴었냐? 그러면 네가 임기 2년 동안 잘해서 국회 교체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여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 못했잖아. 그것도 네 책임이야. 이게 헌재결정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네.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유세 두 번째 주인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저도 전국 다니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요. 저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방은 내란 세력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겼다는 것만으로 네.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철저히 이겨줘야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 정도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윤석열 대기종군 하겠다고 하던데 영향이 있습니까? 대기종군하면 우리한테 득되겠네. 오히려 선거운동 도와주는 상황. 열심히 떠들고 다니시라고요. 열심히 대기종군 하기를 바란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유세차 올라서 마이콜 노래 부르시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깜짝 등장. 기자님 저하고 아신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러세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반가워서 그 모습이. 고맙습니다. 끝으로 오마이티 시청자분들께 투표 동료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상대방은 내란 세력입니다. 단순하게 승리하는 것만으로 저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압승을 하고 철저히 이겨야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압승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